자, 오늘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 개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 관련. 네,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제 아침에 여당에서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 당정청 합의를 거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확인을 한 거예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죠? 검찰개혁. 아,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하면서 이제 핵심을 짚습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거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옛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이 하고, 그리고 중수청 만들어서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도록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유, 또 최소화라고 하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말을 또 정정해서 그 대원칙을 천명을 하면서 재확인을 합니다. 여당에서 발표를 했는지. 일단, 그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강론적인 거는 차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 논의에 이르는 과정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 저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지쳐 보이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이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 뭐가 더 힘들고 극할까라고 물어보면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로 당정협의가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도 당정협의안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그 최종 당정협의안이 나왔는데도 이게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미 당정협의의 한 주체가 되는 여당 안에서 특히나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마치 그 선명야당인 조국혁신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다수가 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뭔가 국민들 앞에 상당한 혼란 그리고 논의의 구조가 진전되지를 못하는 이런 식의 그 구조를 만들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동안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 일관되게 설명하신 기준이 뭐냐면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감정을 배제해서 수기하자라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게 끝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현 주소가 전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 논의 과정을 다 지켜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번에도 지금 이 또 한 번의 수정을 거친 건데 재차 수정을 거친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했던 중도 실용 노선과 얼마만큼 부합하는지를 저는 국민들 앞에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도 트위터에 직접 쓰셨다시피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그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한 분들이 저는 어떤 앞으로 또 그런 과도한 선명성을 가지고 또 이 정부의 발걸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간섭이 될지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여당이 발표한 안을 이제 차근차근 이 뒤에서 짚어볼 텐데 일단 근데 사실 국무회의가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냥 따져봐도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그냥 업무 지시하고 확인하고 이러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최소한 어떤 국무위원도 따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기자회견하면서 총리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당정협의가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것만 해도 지금 6차례 당정협의를 했는데도 계속 이견이 나왔고 그래서 그 끝에 이제 오늘 이제 당이 발표한 것으로 당정청이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요, 그 과도한 선명성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과격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검사 2,000명을 한꺼번에 다 면직하고 재임용 심사 받게 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 주장입니까? 아마 최종 안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런 제가 주장 말씀드리고 나왔죠. 싶은 거는 그 정도로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검찰 폐지, 그다음에 중수청, 공소청 설립 이런 것들의 내용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2,000명 검사 일괄 재임용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법안도 보면은 네. 특별사법경찰관 네, 그러니까 그거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대한민국의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는 엉망이 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소위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삭제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상인가. 한 가지만 더 짚자면 본질적으로 순서가 틀렸어요. 네. 형사 절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런데 검찰을 폐지하면서 앞으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전히 성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수청 만들고 공소청 만들고 이것부터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기둥은 세우지도 못하면서 방을 인테리어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아직 법안이 의원 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전까지 보면. 근데 아침에 이제 정청래 대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략 네 가지인데 그 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주장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X에 글을 올려서 확고하게 뜻을 밝힌 것 검찰총장 명칭. 이거 바꾸는 거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 검사 재임용하는 것 역시 이제 무리한 것으로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빼고는 거의 여당 강경파의 주장이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검사의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 가능성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한 거예요. 뭐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결 제기권 이런 거 다 삭제했고 방금 이제 송영훈 변호사가 얘기하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 그러니까 이 지휘 감독권을 검사가 기존에는 이제 이 지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특사경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제 특사경 지휘를 하도록 했는데 그 지휘권도 없앴어요. 이것도 지휘가 될까 봐 경찰에 대한 지휘권에 속한다고 봐서. 그리고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롯해서 이제 네 가지를 주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두 가지. 저는 일단은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많은 인내와 양보로 만들어낸 타협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타협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이런 극단적 주장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이게 실무에서 과연 어떻게 운용이 될까라는 네. 저도 우려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김용민 간사를 중심으로 뭐 조국혁신당에는 박은정 의원 또 추미애 위원장 이런 분들인데 전 이분들 거의 탈레반 같아요. 하는 행태가.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상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해놓은 어떤 피해 감정을 가지고 이 검찰에 대한 악마화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 그 지금 얘기하신 네 가지를 네. 포함해서 네. 골격은 그거예요. 중수청이 더 센 검찰청이 됐다. 그리고 중수청에 대해서 공소청이 여전히 상급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지휘를 한다라는 게 이분들의 요체였거든요. 주장에. 그럼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네. 아니 공소청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수사 개시까지 해서 별건 수사 다 하니까 윤석열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 제가 잘못됐다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중수청을 갖다 놨는데 네. 어떻게 쪼개놨는데 절반으로 쪼개놓은 권한과 조직이 원래 거보다 더 세질 수가 있느냐.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휘라는 것도 이게 수사가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때문에 다음 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지휘를 통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국민들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지휘라는 개념이 기분 나쁘니까 다 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는 법원에서 하는 걸 소송지휘라고 하거든요. 그럼 소송지휘도 기분 나쁘면은 다 이제 뺐자라고 할 기세예요. 제가 보면은. 아니 그 영장 청구 지휘권은 헌법에 영장을 검사가 신청을 하고 법관이 발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삭제하면 아니 그래서 저는 괜찮은 이분들이 거예요? 지휘라는 말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앞으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없애야 될 상황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고 네.
이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은 정부를 서포트하는 당이거든요. 대통령자에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국회는 상권 분립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럼 국회 안에서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집권 여당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도록 다수든 소수든 노력을 국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원팀이에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이분들은 집권 여당의 옷은 입고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 비판을 하면은 왜 우리를 비판하냐라고 이분들이 또 역성을 내시는데 이건 역성 낼 일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분들의 주장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덧센 검찰총, 상급자로서 지휘 감독을 한다. 뭐 사실상 지휘라는 얘기를 쓰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 제기를 정말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끝없는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전 상당히 이거는 정말 좀 책임 있는 정치랑은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특사경 수사지휘권까지 삭제한 거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들께서 특사경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실 네. 수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대표적으로 뭐 철도의 치안을 유지하는 철도사법경찰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근로감독관이라든가 식품위생 단속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본업의 신분은 공무원이나 혹은 이제 일부 민간인도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그런 민간인이지만 법에서 일정하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분들은 그 직에 간 경로 자체가 형사소송법, 형법 이런 거 제대로 시험 봐가지고 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지만 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대검에서 때문에 교육도 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실무를 그거 가지고는 모르니까. 한계가 있죠. 네. 그리고 계속 어떤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로 와서 일시적으로 특사경의 네. 지위를 부여받는 분들도 순환보직도 있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 수사 과정의 적법 통제를 위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소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라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검사가 특사경을 과도하게 지휘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말씀을 그 드리고 특사경도 싶어요. 지위를 받고 싶어 한다는 현장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1월에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급을. 그런데 아마 그거는 개시에 금감원, 대해서. 네. 금감원에 국한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이 주장을 가지고 이제 김어준 씨가 아니, 대통령도 그 특사경의 그 수사지휘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안이 대통령 말을 안 듣고 법안에 넣었었다. 이거를 없애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아마 좀 금감원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때 네. 대통령 말씀하신 네. 거는 왜 개시를 하는데 수사 개시를 네. 하는데 왜 검찰한테 허락받고 그 지휘를 네. 받느냐 이 얘기인데 인지수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하니까 네.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제도가 전 나쁘면 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놔둔 이유가 수사라는 걸 개시하게 되면 인권 침해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그런 통제를 위해서 일단 놔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놔둔 건데 아니 뭐 불필요하면 빼도 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개혁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순서가 바뀐 게 지휘라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네. 다 없어. 지위 어딨어? 지위 다 지운 들어간 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교조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저는 경찰에다가 수사권 다 주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견제와 균형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니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뭐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검사가 더 높다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선 경찰에서는 우리가 범인 도둑만 잡는 게 범죄가 아니라요. 뭐 자본시장법, 상표법, 내지는 사기, 배임, 횡령, 경제사범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사범을 논하려면 민법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네. 특별법에 대한 지식들이 다 필요한데 네. 이건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차별을 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럼 입직 경료에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를 두고 그리고 그분들이 훈련이 되면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경과 규정으로라도 네.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 그럼 이 정도까지는 검찰이 기존에 하던 걸 좀 이어가고 이분들이 이제 준비가 좀 올라오면 그때는 다 가져간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입법 기술을 통해서 국민적 안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처럼 하면 이게 지금 당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스피커들이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후퇴한다 의지가 없다 또 검찰 오적에 휩싸여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몰아가니까 당에서는 표 때문에 자기 정치 때문에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안을 까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도 경찰청에서 일하는 어떤 뭐 경장이나 경사 계급에 경찰은 계급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실무에서 정말 이 수사 업무를 거기도 이 순환보직으로 네. 돌아다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노동법 사건 들어오면은 이건 내가 노동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데 어디다가 물어봐요 이거를. 그래서 이분들도 경장이면 상대적으로 이제 하위 이제 실무를 급이죠. 하는 실무, 분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일선에서 일하시는 경찰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좀 듣고 그분들도 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역량을 채웠을 때 아니 수사 업무에 또 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순환보직이 아니라 이제 평생 그 전문보직으로 이렇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마당 속에 그냥 이 검찰 개혁을 좀 속도전으로 가다 보니까 전 이게 과연 현실에서 그런 부작용이 왜 없겠냐. 전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사실. 네.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법외곡제가까지 있죠. 네. 고소사건 하나 잘못 처리했다가 불기소를 하면은 고소한 쪽에서 기소를 하면은 기소당한 쪽에서 네. 다 법외곡제로 고소해서 수사 한 번씩 받게 생겼어요. 수사부서는 앞으로 갈수록 더 깊이 부서가 될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뒤에 네. 4, 5년간 우리 형사사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은 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축적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축적되고 처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가 안정이 된다면 검사가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4.6%였는데요. 2024년이 되면 13.4%가 돼요. 4년, 5년 지나면서 2.9배, 약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런 식의 과격한 제도 변화를 해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사실 제도 파괴에 가깝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사경 문제 잠깐만 더 얘기할게요. 네. 이거 우리 시청자들께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도대체 그러면은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철도사법경찰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분들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국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용의자를 추적해가지고 잡았어요. 네. 너 휴대전화 내놔봐. 피의자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휴대전화 그냥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열어봤더니 추적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그 피의 사실에 관한 불법 촬영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과거에 불법 촬영했던 내용이 또 나왔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은 영장을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네. 왜냐하면 이미 제출의 그 목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철도사법경찰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영장을 제때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텐데 네. 만약에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올려보내잖아요. 그거 위법 수집 증거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2021년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메워주느냐? 검사가 특사경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없애면은 정말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을 못 받게 되거나 또 뭐가 과하게 처벌받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지방 공무원 중에 특사경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선거 하잖아요. 네. 자치단체장들이 네. 검사의 수사지를 안 받는 특사경을 거느리고 있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병화될 수 있어요. 지금 광역단체에도 특사경이 있죠.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한 가지 더 짧게만. 공소청법에서 이걸 뺀다고 그러면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느냐? 저는 민주당에서 오늘 발표하는 거 보고 정당 전체가 더맨더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요, 지금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당론으로 된 형사소송법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앞으로 없앨 건가요? 형사소송법안은 못 내놓으면서 공소청법에서 이걸 빼면서 특사경에 대한 또 수사지휘권이 없앤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권도 형사소송법에 있고요. 많은 것들이 검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특사경에 대한 그 수사 지휘라는 것이 막 누굴 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휘라는 건 책임을 인수하는 네. 거거든요. 잘못되면 검사가 책임지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단어를 지휘라고 우리가 이제 쓰는 건데 지금은 이제 책임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불안해가지고 이제 업무 처리할 때마다 진짜 우왕첨심원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이런 네. 걸 왜 좀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왜 더 만드느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왜 안전장치를 안 만드느냐는 거고 일선에서는 이제 법무관들이 두 가지를 해요. 보통은 이제 구조공단 가가지고 전 이제 구조공단 출신인데 가서 소송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로 가는 인력들은 다 법무관들이 소송지휘를 거기서도 합니다. 그럼 무슨 소송지휘냐면 행정소송 같은 거 들어오면 피고로 이제 우리 부처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주무관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법원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냐 마냐 이런
이런 것들을 법무관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알려주고 서로 이제 그 업무 체계를 잘 만들어 놓은 지금의 시스템인데 갑자기 윤석열 잡으려다가 지금 엄한 데 불똥이 다 튀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네. 또 하나는 원래는 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1분 안에 드릴게요. 네.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의 그 검찰개혁안이 그게 잘못돼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사기소 분리하자면서요. 근데 그때는 수사기소를 분리하자고 해놓고 수사기소를 합쳐가지고 특수부를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부는 어떻게 했냐? 윤석열한테 특수부를 몰아줘야 되니까 형사부는 수사 종결권 이제 불기소권입니다. 야 검찰의 권한 그거 경찰에 넘겨줘. 이래서 경찰 대 기득권들하고 나눠 먹은 거예요 수사권을. 그러니까 원래는 특수부를 억제하고 형사부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그때로 치면은 아니 특수부의 수사개시권 다 없애고 형사부의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권을 더 강화해주면 끝날 일이었는데 윤석열도 안 나오고 끝날 일인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더 거꾸로 더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간단합니다. 수사개시권 이제 다 없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윤석열이가 안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바운드가 된 건데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형사부를 부양시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를 과거에 했듯이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네.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제 지휘권 다 없애고 검찰을 이제 한 뭉탱이로 봐가지고 야 검사는 다 윤석열이고 한동훈이야. 야 다 지워. 네. 검사들은 다 악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피해를 누가 보냐 이거예요. 피해를 결국 국민이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 이거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발언 보면서 물론 민주당의 소위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이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또 정부안을 수정하는 상황이 됐고 이게 뭐 대통령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건요. 우리 언론으로 치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겁니다. 취재와 보도가 만약에 엄격하게 분리가 돼서 데스크는 현장 기자한테 또 이렇게 물어봐라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올라온 대로 기사를 내보내야 되고 앵커는 그냥 프롬프트에 올라온 대로 읽기만 해야 되고 이렇게 물어봐라 혹은 내가 직접 취재원한테 전화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보도가 되겠습니까? 검경의 상하 수직 구조로 비침하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니까 사실 언론사는 이제 상하 수직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네. 취재와 보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데스크라고 해서 네. 중요한 취재원한테 전화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도 기소는 본질적으로 보도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법원에다가 자연적 사실관계를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구성하고 거기에 증거를 붙여서 법원의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수사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덜컥 폐지해놨어요. 그리고 그 뒷작업을 형사소송법도 완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민주당 소위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기분리 원칙을 저는 동의해요. 저 송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그러니까 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 수사를 경찰의 수사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분리를 왜 하느냐.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수기분리 원칙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수기분리를 안 지킨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 전 수사와 기소 분리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개시와 종결을 모두 다 한 기관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나누는 건 좋은데 나누더라도 나눌 부분은 나누고 또 협조 체계가 필요한 부분은 통제받을 건 통제하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 왜 바꿨습니까? 규제개혁, 규제 철폐가지고 매일 집단 진영 논리로 싸웠어요. 누구는 규제 다 없애자 그러고 누구는 규제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다원화된 사회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해서 어느 영역에서 어느 만큼의 규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라고 해서 이제 합리화라는 말 쓰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사와 기소 합리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런 합리화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한쪽에서는 윤석열 얘기만 계속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또 피해자 얘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힘을 줄 부분은 힘을 주고 뺄 부분은 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부 때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저는 풀리지 않는 매듭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경찰이 검찰의 전권 송치를 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가 그러면은 직접 수사 개시는 못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그나마 제도가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네. 글쎄요 내년부터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실무 싶네요. 현장의 혼란은 네. 굉장할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가면.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지금 당정간, 당정청간 정말 지난하고 정말 소모적으로까지 비치는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 오늘의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니까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좀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여당을 만나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들고 대통령의 최종 이제 승인을 받아서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당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 건 아닌가. 근데 그동안 사실 이제 당정청 논의 과정을 보면 계속 좀 정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뭐 공소청 이름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상 이제 여당 주장대로 됐잖아요. 여당 강경파. 그리고 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것도 여당 강경파 주장대로 됐고. 그리고 이번도 최종 그 안도 사실 대통령이 그냥 가장 이것만은 어길 수 없다.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건 지켜야 된다. 하는 이제 검사 재임용하는 문제하고 검찰총장 이거는 뭐 헌법에 명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도 있고 이 두 가지 빼고는 사실 여당의 의견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됐는데 이게 아직 형소법 개정까지는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 이거 보안 수사권도 쉽지 않다. 여당 요구대로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강경파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왜 우리를 강경하다라고 하느냐. 뭐 그래서 원칙주의자, 탈레반. 더 좋은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일부 위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선명 야당이죠. 이분들을 저는 그냥 법사당이라고 불러요. 법사위의 당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건데 전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이거를 뭐 당에 끌려갔다 이렇게 좀 보지 않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대형 유튜브에 끌려간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어준 씨 그 방송에서 매일 그냥 1대4로 앉혀놓고 본인의 주장을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분들이 또 제도권 정치인들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또 행사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은 목소리도 못 내고 끌려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 법사당이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져서 아니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인가 이제 그 대통령 나름의 여론 수렴 루틴이 있다. 그 유튜브, 그러니까 방송,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여론, 그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여론을 봐서 대통령이 판단하는 루틴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제도 좀 정부 안에 설득되고 싶다. 내 칼이 숨겨져 있다는 거, 정부 안에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게 내 기우길 바란다. 이거 약간 이건 대통령을 향한 말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대형 유튜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뭐 현직 총리도 지금 뭐 계속 각을 세울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안을 만들 때도 상당 부분 이건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여론을 이끌어간 건 좀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한두 번 설득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한두 번 좋은 얘기하고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트위터에 또 긴 글을 장문의 글을 또 써서 설득을 하고 네. 그런데도 결과물을 딱 보면 여전히 이제 대형 유튜브에서 밀었던 안들이 많이 또 반영이 되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효능감을 또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결국에는 국익을 보고 국민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정청래 대표도 어느 특정 커뮤니티를 또 민심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한쪽의 생각만이 과다대표되는 이런 문제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정권의 성공에는 좋지 않은 신호다. 전 매우 좀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에 깔려 있는 암묵적인 전제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정부안 공소청 법안이 됐든 중수청 법안이 됐든 이런 건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묵시적 전제를 갖고 계신데 제가 그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국회 행안위에서 공청회가 있어서 거기 진술인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 법안을 보니까요. 도저히 정부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지금 중수청은요. 있던 검찰을 폐지하고 만드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면서 6대 범죄를 거기에 수사권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관이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지 모두가 알아요.
허벌판에서 새로운 기관을 아예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대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세부적인 조직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정원을 아예 통째로 대통령령에 위임해놨어요. 하한도 없고 상한도 없어요. 자, 뭐 상한이 없는 건 그렇다 치는데 하한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이 만약에 정말로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회 동의도 안 받고 대통령령을 그냥 개정해서 정원을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청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법안을 실제로 법률가들이 쭉 보면 이게 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을 의도했는가가 너무 투명하게 보입니다. 기관의 수사 인력은 하한이 최소 얼마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규정을 안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사심의위원회는 30명 이상 200명 이하인가요? 네. 그렇게 정원을 법률에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수사할지는 아예 백지 상태로 놔두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몇 명을 할지는 정해놨어요. 뭐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가 너무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법안을 내놓고 민주당 강경파가 훨씬 더 과격한 주장을 하니까 그건 문제지만 그래도 정부와는 선의로 만들어졌다. 저는 이런 전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재판소원 제도도 전 재판소원 제도 동의해요. 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거부터도 얘기를 해왔는데 이 재판소원 제도도 지금 뭐가 비어 있냐면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해서 교정을 할 때 다시 고칠 때 그럼 그걸 도대체 대법원에 가서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이 또 파기환송을 해서 사실심에 가서 하는지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뭐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의 소식을 라디오에서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그런 방식의 연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법 체계도 맞춰야 되고 정원도 맞추고 절차도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를 다 세팅을 설계도로 해놓고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를 위임할 거냐지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뭐든지 없애고 새로 만들고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강론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 선후 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송혜원 변호사님하고 제가 바라보는 철학이나 시각은 좀 많이 다르지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 부분은 정말 교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일을 2번, 3번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우면 피해를 또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사법제도를 바꾸는 문제 좀 바꾸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정 간 또 당정 간 협의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지면서 사실 스케줄도 좀 꼬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핵심은 형소법 개정 그 알맹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사실 지붕부터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형소법 개정안 때 또 충돌이 날 가능성도 있을 것도 같고 이제 법안 공개된 걸 봐야 되겠지만 보안수사권이냐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이 논쟁은 또 어떻게 끝이 날까 그걸 생각하면 좀 아득해지기도 합니다.